소화 불량은 단순한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가볍게 보시죠. 물론 식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면 먼저 위가 너무 불편하고 속이 편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으세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됐네, 속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 여기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소가 많이 있는 환경이 되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염증하면 안 좋다라는 인식 다들 있으시죠? 염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도 드시고 많은 노력도 하시는데요. 소화불량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의 결과 만들어진 독소가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할 때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양식 먹으러 가자 하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이 탄단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화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효가 됩니다. 네, 발효가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독소를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소화가 되고 발효되지 않아야 건강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 자, 부패라는 단어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집에 엄마가 불고기를 해놓으시고 일주일간 식탁에 계속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불고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썩겠죠. 단백질이 썩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악취도 나고 또 굉장히 모양도 흐물흐물해지면서 변질이 될 겁니다. 자, 고기가 식탁 위에 일주일간 있게 되면 이렇게 부패가 되듯이 내 몸속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었다거나 너무 지나친 단백질 과식을 했을 때, 고기를 굉장히 과식을 했을 때 내 몸속에서 이것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해보셨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날 화장실 가서 전 상태가 굉장히 악취가 나는, 또 방귀가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은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썩고 부패,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변질이 일어나는 동안에 내 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까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굉장히 독한 가스나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통풍이라는 질병은 요산이 우리 몸의 관절 속에 쌓인 거잖아요. 바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 배경도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 과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신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과해야 되는 단백질 대사산물이 초과가 되면 신장에 이 걸러내는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셨던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 이런 분들의 경우 신장 질환이 또 많기도 합니다. 자, 단백질은 과잉 섭취하면 부패가 되고 수많은 좋지 않은 대사산물의 결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도 과잉 섭취가 되면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자, 인체 내에서 지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성호르몬, 여러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뇌도 건조 상태로의 뇌를 보면 약 50%는 지방입니다. 지방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방을 또 잘못된 지방을 먹거나 너무나 과잉 섭취하게 될 경우, 또 탄수화물, 단백질과 너무 복합적으로 먹게 될 경우 우리 몸속에서 잘못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된다는 것은 과산화지질 뜻해요. 우리 산패된 이 기름, 냄새도 이상하고 느낌 되게 좋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산패된 지방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간이, 췌장이 또 얼마나 지치게 될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은 완전하게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만 우리 몸에 대사 찌꺼기, 독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은 독소를 만든다. 독소는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또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화를 완전히 잘 시키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탄수화물 성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의 결과 당 독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당 독소는 뭘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화가 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초과된 당분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겠죠. 이 당분들이 혼자서 지방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간 내 지방간으로 쌓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몸속에 또 잉여 단백질이나 잉여 지방과 결합을 해서 포도당 단백질 결합물, 포도당 지방 결합물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이런 영양소들과 섞여서 당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된다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영양소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당화가 돼버리면 바로 세포 상태에서도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 면역기관을 공격하는 물질, 동맥경화나 치매나 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많은 만성질환들의 원인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몸에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이 당분이 쌓인 결과 여기저기에서 조직과 세포들을 공격해서 여러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당분이 초과해서 만들어지는 당화 현상은 바로 노화와 질병의 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 또 같은 의미로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 찌꺼기가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제거하는 습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당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